안녕하세요. 밤의 서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조용히 불을 끄고 귀로만 듣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괴담은 처음엔 작은 소리로 찾아오니까요. 오늘의 기록은 목몇기, 나무에 깃든 혼,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의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매일 앉는 그 의자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체온, 당신의 무게, 그리고 당신이 없는 동안의 시간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여자가 평범한 의자 하나를 샀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착한 의자.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자신이 앉던 의자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는 꿈. 의자는 버려도 돌아왔고 그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앉은 자와 앉힌 자. 조용히 들으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마을, 그리고 한 여자의 의자에서 시작됩니다. 윤지, 30을 갓 넘긴 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레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람에 지쳤고 도시의 소음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변두리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오지 않았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새로 얻은 방은 낡았지만 나름대로 정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벽지를 바르고 커튼을 달고 새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앞에 둘 의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그날따라 수십 개의 의자 사진이 올라왔지만 단 하나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갈색의 원목 의자, 묘하게 낡았지만 반짝이는 결이 있었고 광택이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원목 의자, 오래된 산목무 사용, 반품 불가, 이동 가능하신 분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말이 적은 남자였고 목소리는 마른 나무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조심해서 써요. 이건 오래됐어요. 앉을 땐 부드럽게 앉으세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밤, 의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앉으면 나무에서 은은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새 가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산속 습기, 젖은 나무 껍질, 그리고 약한 피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튼튼하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의자는 놀라울 만큼 편했습니다. 몸이 가라앉듯이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으로 팔걸이를 문지르면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어젯밤에 의자를 책상 쪽으로 돌려뒀는데 지금은 창문 쪽을 보고 있었다는 것. 의자는 조용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햇빛이 비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사 오느라 피곤했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의자는 매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낡은 산길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깔려 있었고 누군가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찍찍. 그리고 아주 희미한 남자의 목소리. 이건 사람 자리에 딱 맞겠어. 꿈속에서 그녀는 도끼질을 하는 그 남자의 등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찍는 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나무처럼 굳은 사람의 팔이 있었습니다. 붉은 진액이 나무 결처럼 흘러내리고 피인지 수액인지 모를 그 액체가 도끼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자리에 나이테 같은 고리무늬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가 울었습니다. 끼익, 마치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그 소리에 놀라 깬 그녀는 자신이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그리고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앉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의자를 그 위치로 옮겼는지. 그녀는 점점 잠을 줄였습니다. 자고 나면 의자가 움직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걸이에는 작은 자국이 늘어나고 있었고, 앉을 때마다 나무 틈새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만 흔들어도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의자가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의자 없으면 허전해. 이건 내 집의 일부야. 그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야지. 그녀는 놀라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유리에 자신이 아닌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여자, 머리카락 사이로 나무 껍질 같은 피부.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의자 위에 젖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집 안의 가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앉아. 네, 자린 여길 거야. 그녀는 결국 의자를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테이프로 문을 막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의자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탁, 탁. 마치 누군가 나무를 깎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그 다음은 벽 뒤에서, 그리고 결국 바로 침대 머리맡에서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가느다란 나무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었고, 그걸 뽑으려 하자 피가 아닌 갈색의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피가 아니라 수액 같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서 돌아와 의자를 쓰레기장으로 버렸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철제 수거함 안으로 그 의자가 던져지는 걸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들어서자 의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 팔걸이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지.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의자를 부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위가 나무에 닿는 순간 의자가 울었습니다. 끼익 끼익 끼익. 그건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라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의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뼈, 조각, 그리고 그 속에서 마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았잖아. 이제 일어나면 안 돼. 그녀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웃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거실 한가운데 의자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엔 나무결로 새겨진 듯한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지의 집이 비어 있었다. 경찰은 의심했다. 도주인가, 실종인가, 혹은 단순한 사고인가.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을 증명할 단서가 없었다. 단 하나, 거실에 놓인 의자. 경찰은 그 의자를 증거품으로 수거했다. 나무는 차갑고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보관 창고에 두던 날, 형사가 의자를 들다가 말했다. 이상하네. 이거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지 않아? 그날 밤, 보관소의 CCTV엔 작은 그림자가 찍혔다. 잠겨있던 창문 틈으로 누군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의자는 사라졌다. 며칠 후, 경찰 기록에는 의자와 관련된 새로운 제보가 올라왔다. 의자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이름은 신갑수. 전북 진안의 작은 마을에서 활동했던 목공 장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70년대 후반 산목무만을 이용한 가구 제작자로 유명했다. 그의 공방은 숲 깊숙한 곳에 있었다. 도로가 닿지 않아 걸어서만 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묘목장, 즉 무덤의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자라 불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윤지가 구입했던 그 의자였다. 신갑수의 기록은 오래된 노트 한 권에서 발견되었다. 검게 변색된 종이, 잉크 대신 붉은색의 필체, 페이지 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자리는 사람의 혼이 채운다. 그리고 아래엔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이 의자는 내 아내를 위한 자리다. 신갑수는 젊은 시절 아내를 잃었다. 임신 중이었다고 한다. 산속 산사태로 함께 일하던 아내가 깔렸고 그녀를 구하려던 그는 오른손을 잃었다. 그때부터 그는 한 손으로 나무를 깎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버린 나무를 찾아다녔다. 벼락 맞은 나무, 불에 탄 나무, 그리고 무덤 근처에 쓰러진 고목들. 그는 말했다. 죽은 나무는 말이 없다. 하지만 자리를 주면 그 안에서 말한다. 그가 만든 모든 가구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었다. 윤지의 의자엔 윤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사라진 뒤 새겨진 이름이었다. 그럼 묻자. 그 이름을 새긴 건 누구였을까? 기록에 따르면 신갑수는 생전에 목멱이라는 부적을 쓰곤 했다. 혼을 불러 나무에 앉힌다. 나무에 앉은 혼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가 만든 의자는 모두 한 사람의 영혼을 담는 의식이었다. 그는 말했단다. 사람은 죽어도 자리를 찾는다. 앉을 곳이 없는 혼은 나무를 찾아온다. 그 말이 남긴 기록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의 공방은 불에 탔고 신갑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불탄 나무더미 속에서 의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그 의자는 진안에서 사라졌다가 10수년 후 서울의 중고거래 앱에 올라왔다. 판매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프로필 사진에 검게 물든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앉을 땐 부드럽게 앉으세요. 윤지에게 남겨진 마지막 경고. 그 후의 일은 기록이 아니라 소문으로 전해진다. 의자가 사라진 뒤 윤지의 원룸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벽 안쪽에서 오래된 신문지를 발견했다. 신문은 1982년자. 제목은 이랬다. 지난 산사태 실종자 중 한 명, 태와 함께 매몰 추정. 그리고 사진 속엔 윤지의 얼굴과 닮은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신윤지, 신갑수의 아내였다. 즉, 그 의자는 신갑수가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자리였고 그 나무엔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 뒤 같은 이름의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윤지. 그 이름은 이미 의자에 새겨져 있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목멱귀. 이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앉는 자와 앉힌 자를 잇는 연결체. 사람의 혼을 자리에 묻고 자리를 잃은 나무의 혼을 채운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그저 다음에 앉을 사람을 기다릴 뿐이다. 사람들은 그 의자를 태우려 했다.
하지만 불은 번지지 않았다. 대신 불길 속에서 나무결이 살아 움직였다. 의자 위에 새겨진 문양이 손처럼 움직였다. 그때 불길이 잠시 꺼졌다. 그리고 의자 위엔 작은 나무 조각이 남아 있었다. 손처럼 생긴, 그리고 사람의 뼈처럼 단단한 조각. 그 조각의 안쪽엔 짙은 음각이 있었다. 나는 아직 앉아 있다. 그날 이후 지난해 그 숲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밤마다 도끼질 소리와 나무에 못 박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소리는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올해 그 숲을 지나던 등산객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엔 버려진 공방의 벽에 의자가 세워져 있었다. 의자는 반쯤 썩은 듯 했지만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의자를 팔고 있을까? 혹은 그 의자는 이미 당신의 집에 있는 걸까? 밤마다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 그게 단순한 나무의 마찰음이 아니라면 그건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윤지의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녀의 원룸은 몇 번의 세입자를 거쳤다. 그 집은 이제 공실이었다. 그러던 2024년 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정은.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자였다. 퇴근이 늦고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작업용으로 편한 의자를 찾고 있었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물건 하나. 사진 속엔 낡은 갈색 원목 의자가 있었다. 직접 제작, 오래된 원목, 가격 2만 원. 그리고 설명은 단 한 줄. 앉을 땐 조용히 앉으세요. 정은은 생각했다. 누가 의자를 팔면서 저런 말을 하지? 하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모양도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구매를 눌렀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다. 박스는 없었고 그냥 의자 하나가 비닐로 감싸져 있었다. 운송기사는 말했다. 이거 이상하네요. 아무리 들어도 무게가 안 같아요. 한쪽이 자꾸 기울어요. 정은은 웃으며 말했다.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원고를 검토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등이 서늘해졌다. 뒤에서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 의자 등받이에서 톡톡 무언가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듯한 진동이 전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책상 밑바닥에 젖은 진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아니었다. 무릎으로 기어온 자국. 그리고 그 끝엔 의자 다리가 있었다. 며칠 뒤 정은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팀장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틈으로 비친 실내는 조용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거실 한가운데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 위에는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의자는 기억한다. 앉은 자의 숨을. 그녀의 집 CCTV 기록은 오전 3시에서 멈춰 있었다. 마지막 영상엔 정은이 의자에 앉은 채 원고를 검토하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 순간 의자의 등받이에서 손이 나왔다. 나무결 사이로 사람의 손이, 그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겼다.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화면이 꺼졌다. 다음 날 출입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문을 열자 집은 비어 있었다. 단지 의자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은. 그 후 의자는 폐가 근처에서 다시 목격되었다. 의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밤마다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끼익, 끼익.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앉았니? 이제 내 차례지.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건 심리적 공포의 잔상이다. 그냥 우연의 일치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게 말한다. 지난해 숲에서 사라진 신갑수의 공방. 그 불길한 나무. 그 나무의 일부가 서울의 중고 가구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 이후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다. 책상 위 의자가 혼자 돌아갔다. 팔걸이를 누가 잡는 느낌이 났다. 그리고 새벽마다 앉아야지 라는 소리가 들렸다. 목몇귀는 나무의 혼과 인간의 자리를 잇는 존재다.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그걸 기억하는 나무. 나무는 태워도 버려도 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앉았던 사람의 체온, 그 무게, 그 소리, 그 모든 것이 나무결에 남는다. 그 나무는 말한다. 앉은 자는 떠날 수 없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의자는 여전히 돌아다닌다. 팔리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어디선가 다시 나타난다. 도시의 중고 거래 앱, 의자 팝니다. 사진 속 의자는 어디서나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걸이 아래에 희미한 음각이 있다. 윤, 지, 정, 그리고 당신의 이름의 첫 글자. 그 나무는 지금도 누군가의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앉아, 다시 앉아. 그 의자는 지금도 누군가의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먼지 속에 혹은 커튼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를 품은 채로요. 의자는 인간의 체온을 기억합니다. 앉았던 사람의 무게, 그날 흘린 눈물과 손끝의 떨림까지. 그러니 혹시 새로 들여온 의자가 낯설게 따뜻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그 의자에 처음 앉은 사람인지. 밤의 서사, 목멱귀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밤의 서사의 다음 괴담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기록을 다시 불러냅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서사였습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히 불을 끄고 기다려주세요.